과학자들이 이 네 개의 힘 중에 나머지 세 개의 힘, 전자기력, 양력, 강력을 잘 연구해 봤더니 이 세 개의 힘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거를 우리가 대통일 시기라고 부르자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빅뱅이 한 일이 뭐냐면 우주에 힘을 나눠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세 개의 힘이 이렇게 짧은 시간대에 분리되기 시작을 해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빅뱅 후 100억 분의 1초 됐을 때 온도는 대략 한 1000조 도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뜨거웠던 우주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물질의 최초의 모습을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석영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빅뱅 이론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거의 아무도 믿지 않았던 우주 배경 복사가 실제로 어떻게 발견되고 검증되게 되었는지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게 맞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가모프의 가장 중요한 가정은 우주가 작았을 때 뜨거웠다는 거거든요.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 중에 우주 스스로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특별히 유실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는다면 자연스러운 과정이겠죠. 지금은 크게 퍼져 있으니까 에너지 밀도가 낮지만 모든 것이 작은 점에 모여 있을 때는 아무래도 모든 에너지가 다 높게 밀집되어 있었겠죠.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주 배경 복사가 거듭된 관측을 통해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가정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주가 초기에 매우 작았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우주가 크기가 0인 점이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주의 크기가 0인 지점을 혹시 우리가 시간도 0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죠.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한 순간을 시간도 존재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러운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시작, 뭘 말하는 걸까요? 우주가 시작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시점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주가 시작하게 된 시점은 도대체 뭘 의미하고, 우주가 시작을 했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주의 시작을 초래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이론이 양자역학적 기원입니다. 남산에 올라가 보셨나요? 남산에 올라가면 이제 팔각정도 있고 또 N 타워도 있고 아주 분위기 좋고 경치도 좋고 멋집니다. 거기에 누가 공을 하나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공을 갖고 있는 어린이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안전한 지역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제 아무리 어린이 힘으로 세게 던지거나 튕긴다고 해서 공이 갑자기 후암동 아래 골짜기로 떨어질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언제나 확률이 다양하게 존재하거든요. 제가 만일 빠른 속도로 이 벽을 향해 돌진을 하면 고전역학적으로는 아프겠죠. 벽에 부딪힐 순간 아플 겁니다. 양자역학적으로는 아플 확률 얼마와 그 다음에 내가 뚫고 벽 다음 바깥쪽으로 나타날 확률 얼마라고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고전역학적 삶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벽에 부딪혀봤자 저만 아프다는 거 뻔히 알고 있죠. 하지만 양자역학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러한 확률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입자를 가지고 작은 원자나 이런 입자를 가지고 입자 가속기에서 해보면 절대로 통과를 하면 안 되는 벽에다가 입자를 던집니다. 100개를 던지면 100개가 다 튕겨져 나오죠. 10,000개를 던지면 10,000개가 다 튕겨져 나옵니다. 10,000개를 던지면 다 10,000개가 튕겨 나와요. 그런데 양자역학적 이론에 의하면 아주 미미하고 작지만 얘가 이 벽을 통과할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이 거시 세계에서는 그렇게 실험을 할 수가 없지만 미시 세계에서는 그렇게 다수의 실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해봤더니 실제로 벽을 넘어서 나타나는 입자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의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기는 어렵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냐? 과학계에서 했을 때 과학자들의 이 투표를 가장 많이 얻은 것이 여러분 일반 상대론이라고 생각하고 싶죠? 사실은 1등으로 양자역학이 나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양자역학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피부에 닿게 그 가치가 이해되지는 않지만 사실은 중요하다고 과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너무 작지만 만약에 그 가능성이 1조의 1조의 1조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가능성이라 하더라도 우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정도의 시도는 사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시도가 불가능하지만 우주는 시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남산 팔각정 앞에서 놀고 있는 아이의 공이 실제로 후암동에 떨어질 확률이 얼마일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주는 탄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지만 극히 작은 확률을 가지고 공이 떨어질 확률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양자역학적으로는 그런 세계에서 바로 우주가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히 작은 가능성을 가지고 비탈길을 구르기 시작한 그 공이 비탈을 탁 넘어가는 순간부터 우주가 새롭게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도는 딱 한 번밖에 없었을까요? 아니면 수도 없이 많이 시도를 하고 수도 없이 다양한 우주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주라는 뜻은 영어로는 universe, 하나의 세계라는 뜻인데 하나의 세계 대신 multiverse, 다중 세계라는 개념으로 다중 우주라는 개념을 학자들이 요즘 많이 논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주가 이 그림에서 이 도식도에서 나온 것처럼 0, 무한대로 작은 하지만 무한대로 온도가 높고 거의 무한대로 밀도가 높은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팽창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을 우리가 빅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빅뱅이 있은 이후에 아주 최초의 짧은 시간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절 보고 그때는 밀도가 얼마였어요? 그때는 사람 살았어요? 그때는 뭐 어땠어요? 아무리 질문해봤자 저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물리기술 법칙으로 기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어느 시간 정도 범위 내에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는 우주를 기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43승 초입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시간이냐고요? 이 시간은 1초를 1억으로 나눈 다음에 또 1억으로 나누고 또 1억으로 나누고 또 1억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1초를 1억씩 5번을 나눈 다음에 또 1000번을 더 나누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죠. 1초보다 훨씬 작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짧은 이 시점을 우리가 플랑크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빅뱅 이후 요 시간대, 플랑크 시간 동안은 우리가 수학이든지 물리든지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과학을 가지고는 아무런 기술할 수 없는 우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우리 강의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죠. 도대체 어디까지가 저하고 관련된 우주인가? 이제 우리에게 관련된 우주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나이가 10의 마이너스 대략 한 4승초, 35승초 정도 됐을 때 이때부터 이제 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연, 대자연에는 4가지의 근본적인 힘이 있습니다. 중력, 아시죠? 사과가 왜 떨어져요? 전자기력, 빛입니다. 강력과 양력은 여러분들이 잘 실생활에 이해는 못하시지만 사실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자를 만들고 구성하는 힘입니다. 이 4가지로 우리 삶을 다 기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4개의 힘 중에 중력은 다른데 나머지 3개의 힘, 전자기력, 양력, 강력을 잘 연구해 봤더니 주변 환경의 에너지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 이 3개의 힘이 서로 우위가 달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보통의 세계에서는 강력이 제일 센 것 같고 양력은 좀 약한 것 같고 전자기력은 아주 미미하고 약한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환경이 훨씬 더 에너지가 높고 온도가 높은 환경으로 가면, 즉 우주의 초기로 가면 희한하게 세 개의 힘이 값이 같아집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과학자들이. 왜 이 완전히 서로 다른 이 세 개의 힘이 우주가 굉장히 어렸을 때 가졌을 법한 그러한 특징적인 온도가 되면 이 세 개의 값이 동일한 세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어떠한 지금 가정을 하냐면, 오늘날은 전혀 독립적이고 분리되어 있는 이 세 개의 힘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거를 우리가 대통일 시기라고 부르자라고 합니다. 그때가 우주의 아주 초기예요. 그러니까 빅뱅의 초기에 제일 먼저 빅뱅이 한 일이 뭐냐면 우주에 힘을 나눠준 겁니다. 처음엔 그냥 하나로 뭉뚱거리로 있었어요. 하지만 금방 그 지난 다음에 세 가지 힘을 분리시켜 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서로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 세 개의 힘이 이렇게 짧은 시간대에 분리되기 시작을 해서 오늘날은 우리가 아주 잘 기술하는 네 개의 힘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빅뱅, 뜨거운 빅뱅은 뭘 또 예언을 합니까?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 아직도 1초 전입니다. 빅뱅 후 100억 분의 1초 됐을 때 온도는 대략 한 1000조 도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온도면 뭐냐면 지금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에 인류가 건설한 최대의 입자 가속기 라지 하드론 콜라이더라고 하는 입자 가속기가 도달할 수 있는 에너지 한계입니다. 이 정도 뜨거웠던 우주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물질의 최초의 모습을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원자인데요, 사실은 원자도 쪼갤 수가 있거든요. 원자를 쪼개면 그 안에는 쿼크라고 하는 기본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시대 쿼크의 기본 입자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나이가 10,000분의 1초 됐을 때 이제 우주가 쿼크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 쿼크들이 나중에 모이기 시작하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의 기본 구성 단위를 만드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쿼크가 가장 중요한 물질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상과학 소설 쓰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빅뱅 이론은 우주가 온도가 점차로 변해가면서 식어가면서 무슨 일들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측만 하면 뭐예요? 검증을 해야죠. 이 검증을 프랑스와 스위스에 있는 이 선 연구소에 LHC 입자 가속기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정말로 이렇게 어린 우주가 가졌을 법한 고온의 환경에서 이러한 입자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다 검증해낸 것입니다. 지금 힉스 입자 같은 것도 우주의 나이가 10억 분의 1초 정도 됐을 때 우주의 에너지가 약 한 125 기가 일렉트론 볼트니까 그 정도 에너지 환경에서 힉스 입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가속기 실험에서 이미 발견을 해서 노벨상까지 지금 수여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우주의 나이가 10,000분의 1초 될 때까지 예측되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검증이 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주의 나이가 10,000분의 1초 됐을 때 우주는 원자의 기초 입자인 쿼크를 만들고요. 그래서 이 당시 우주는 이제 어떤 우주냐면 수없이 많은 쿼크라는 무거운 입자와 그 다음에 가벼운 입자, 전자가 전하를 음으로 띄고 막 혼탁하게 빛과 함께 뭉쳐져 있었던 그런 아주 대단히 번잡한 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빅뱅 후 이제 10,000분의 1초까지 왔죠. 10,000분의 1초부터 1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볼까요? 우주의 나이는 이제 100억 도 정도로 온도가 식어갔는데요. 그렇게 되면 쿼크가 3개씩 모여서 바리온이라고 하는 강입자, 오늘날 원자의 기본 구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어요. 이 얘기는 제가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쿼크는요, 질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갖고 쿼크가 3개가 모이면은 만약에 위 쿼크 2개와 아래 쿼크 하나가 모이면은 양성자, 수소의 원자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 쿼크 하나와 아래 쿼크 2개가 모이면 중성자라고 하는 원자핵이 됩니다. 재밌는 거는 쿼크 3개의 질량을 합치잖아요. 그래갖고 중성자가 됐다며요. 그런데 중성자의 질량을 따로 측정을 하면 쿼크 3개의 질량을 합친 것의 100배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우주의 신비예요. 우리가 아직도 지금 잘 파악을 못합니다. 이건 관계입니다. 쿼크 세계가 그냥 관계없이 세계가 그냥 돌아다닐 때, 그럴 때는 질량이 1, 1, 1이었어요. 그리고 셋을 하나로 묶어줬더니, 그리고 관계를 줬어요. 이제 야, 너 아빠, 너 엄마, 너 애기. 이렇게 관계를 매겨줬더니 이전에는 질량의 합이 3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300이 됐단 말입니다. 더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주의 신비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날 우주의 기본 입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 시대까지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이 과정이 쿼크라는 기본 입자로부터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는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이 에너지가 보존된 것인가 희한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빅뱅 후 1초가 될 때까지 얘기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도대체 빅뱅이 꽝 하고 터진 다음에 1초밖에 안 지났는데 뭔 이렇게 역사가 많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역사가 이 1초가 될 때까지 벌어졌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1초가 된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우주의 1초는요, 어린아이가 돌을 맞이하는 것과 같이 2차원적인 땅을 기어가던 삶을 살다가 갑자기 3차원으로 차원이 하나 증가되는, 일어서서 직립보행을 하는 그런 시기처럼 우주가 더욱더 복잡하고 정말로 거대한 일들이 소용돌이치면서 벌어지는 순간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1초가 되기까지 힘들이 분리돼서 존재하게 되고, 우리가 질량이라는 것을 아는 바, 질량을 가진 원자의 기본 단위, 즉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진 것까지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1초에 돌입하면서 우주가 얼마나 다채로워지는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